안녕하세요. 마이 닥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고카페인 음료와 카페인 중독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카페인 음료와 관련된 건데, 이제 카페인 음료라고 하면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저희 뭐 어렸을 때 좀 마셨던 뭐 바카스 같은 뭐 자양 강장제, 무슨 피로회복제 이런 게 있고, 요즘은 또 에너지 드링크라고 그런 걸 또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잠이 확 깬다, 그렇죠. 뭐 피로가 좀 가신다, 뭐 이런 효과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은 이제 커피를 못 마시게 했으니까 뭐 어린 나이에 카페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또 뭐 공부한다고 그러니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그렇게 많이 마신답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학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데, 네네. 저희 뭐 한 40, 50대 네네. 이 부모를 대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도 이런 걸 찾는 걸 텐데, 카페인의 효과라고 하면 흔히들 뭐 각성 효과 이러던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것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면이잖아요. 그렇죠. 동전의 마찬가지로 카페인도 어쨌든 이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건데, 뇌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각성 효과나 이런 거 나타나는 물질은 이 그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한계를 돌파하는군요. 그래서 뇌에 작용을 하는 거죠. 요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해야 뇌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그 물질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을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대뇌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좀 자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카페인이 약으로도 쓰여요. 편두통 약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는 많이 하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하고 카페인 성분이 포함돼서 편두통 약에 또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카페인이 평활근을 또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기관지 천식에서도 좀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커피 마시고 나면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크게 주요한 카페인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카페인이 또 이제 각성 효과를 분명히 가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인이 여러 용도로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각성 효과를 기대하는 어떤 음료 이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사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로감을 줄이고 잠을 쫓는다, 이거는 뭐 효과가 맞는 거네요. 이제 그게 약간의 용량 의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카페인도 많이 먹으면은 독성 내지는 중독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카페인 한 번에 250mg 이상 먹으면 약간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슴이 좀 퐁퐁 빨리 뛴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뭐 이런 것들 표현하죠. 그 다음에 속이 쓰린다던가, 뭐 그 다음에 울렁거린다던가, 또는 이제 그런 각성 효과로 인한 거지만 불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못 주무거나 아니면 좀 일찍 깨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뭐 1g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은 귀에 이명이 들리는 거라, 아니면 불빛 같은 게 이제 환각이가 보이기도 해요. 시각적 환각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원래 이 좀 진정경해서 만든 커피나 카페인을 드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량 섭취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불안이 생겨요. 카페인 중독성 불안장애가 생겨요. 10g 이상을 한 번에 먹으면 우리나라 경련을 일으키다던가, 호흡마비,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10g이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위험한 물질이니까. 근데 이제 이 카페인이 그러니까 용량 의존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 용량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서, 특히 우리나라 시각처에서 정해서 얘기하거든요. 보니까 무슨 카페인 일일 최대 권장량, 권장량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인 기준 하루에 400g이에요. 400mg. 아, 400mg. 큰일 날 뻔했어. 예, 죄송합니다. 아, 예, 400mg. 네. 제가 지금 각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아까 한 250mg 얘기할 때도 네. 그런 증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250mg.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카페인이 반감기가 의외로 짧아요. 반감기라는 것은 몸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효과가 떨어지는 시간. 예. 혈중 농도가 줄어드는 아. 반으로 줄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고 농도에 달한다는 거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을 때 네. 그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사실은 카페인을 드시는 게 효과를 얻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어떤 회의가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러면 회의 1시간 전에 뭐 커피라든지 네. 뭐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이런 걸 마시는 게 효과를 제일 극대화할 수 뭐 있다. 에너지 드링크까지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카페인만 보면. 아, 근데 이제 카페인이 이제 각성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들이 사실은 운동 전에 네. 사실은 좀 좋은 효과를 보이거든요. 운동 예. 그래서 때도. 운동하기 1시간 전쯤에 섭취하는 게 좀 좋다. 그런 언급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반감기가 즉 혈중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한 3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줄어들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몰아서 드신 게 아니라 이런다 그 하루 400ml라고 우리가 허용을 했을 때 그거를 나눠서 드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250ml 이상을 한 번에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덜 할 수 있는 거죠. 네, 나눠 마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하루 400mg 해서 그럼 나는 400ml 한 번을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마다 효과는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사실 커피 뭐 한두 모금만 마시고 또는 뭐 반 잔만 마셔도 네. 뭐 잠을 못 잠을 잔다. 못 자고. 네, 이런 분들도 있죠. 제 아내가 좀 그런 편인데 네. 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오전에 마셔야 좀 네. 그나마 좀 나은 상황. 네. 근데 저는 잠자기 전에 마셔도 잘 자요. 저도 이제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커피를 마셨는데 네. 그때도 시험 공부한다고 그때는 따뜻한 커피 마시면 밤에 네. 그때 야간자율 학습이라고 있었죠? 그러면은 배가 따뜻해지면서 졸음이 오더라고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카페인 내성이 있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카페인 효과도 알아봤고 네. 이 약간 기전도 네. 알아봤는데 부작용 뭐 대충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꼭 집어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런 부분 이런 게 이제 카페인의 이제 효과다 보니까 문제되는 그러니까 좀 피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위궤양이 있으신 분 악화됩니다. 위장장애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심장 질환이 있는 분한테는 또 좋을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이뇨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 네. 과정에서 칼슘이 골밀도에서는 네네. 중요한데 이 칼슘의 흡수를 좀 저해야 하고 그다음 배출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럼 골다공증하고 근데 요 부분이 사실 이제 아직은 또 논란이 있는 거죠.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항상 나오면 바뀌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드시는 경우는 문제 없다라.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페인 자체로만 보면은 칼슘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이게 꼭 그 병까지 가느냐 이건 문제가 좀 덜 되죠. 다만 칼슘 섭취가 적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는 사실 성장기잖아요. 몸을 튼튼하게 해서 뼈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기에 만약 과량의 카페인을 상시 드신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안 좋다는 게 이제 발육, 그러니까 뼈 건강이라든지 그렇죠. 골밀도에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러는 거죠. 카페인도 이제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담배만큼 끊기 어려운가? 뭐 이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뇌에 작용하고 뇌에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은
갑자기 그 공급이 줄면 네. 그에 따라서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카페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카페인 금단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근데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게 두통, 두통, 네. 머리가 아프다, 그다음에 피곤, 피곤. 힘이 없고 피곤하고. 아, 커피 한 두어 잔 매일 드시는 분이 또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걸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주말에 안 마시게 되면 집에서는 또 갑자기 조금 몸이 나른해지고 나른해지고 괜히 피곤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개운하지가 않고. 네, 그런 게 이제 금단 증상이죠. 그 외에도 불안, 음,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 증상이 생겨요. 네, 네.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정신운동 수행의 저해 이런 의학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생각이 이게 뭐가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오심 구토. 이 어떤 분은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대개는 금단 증상이 마지막으로 카페인 복용 후에 한 12에서 24시간 정도 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24에서 48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때 피크를 하고 대개 일주일 내에는 이제 없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이게 또 니코틴 중독도 약간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양상이었는데 강도는 강도는 좀 좀더 네. 니코틴이 훨씬 세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카페인에 대해서 많이 드셨던 분이 내가 카페인을 줄이겠다 이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딱 끊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제 금단 증상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네. 한 일주일 또는 2주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양을 줄여 나가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카페인 일일 최대 네. 권장량 네. 이걸 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성인은 400mg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또 이게 조금 이 임산부나 또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르던데. 네, 그러니까 임산부의 경우는 300mg 이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시가 돼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 더 용량이 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무게라 보면은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청소년은 일단은 그 몸에서 카페인이 더 오래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오래 거가 가죠. 있는 오래. 그리고 같은 약을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누적되겠죠. 혈중량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칼슘의 섭취 방해하기 때문에 네. 성장기 청소년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좀 피하는 게 좀 낫다. 피하는 게 좋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장량이 청소년은 몸무게 당인데 몸무게 킬로그램당 2.5mg. 그럼 성인이 60kg로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60 곱하기 2.5를 하면은 150mg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인 음료 중에 네. 대표적인 음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네. 정리한 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네. 또 고카페인 음료라는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카페인 하면 커피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요즘 그 카페인 섭취량이 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봤더니 의외로 많은 음료에 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성인이 400mg이잖아요. 네. 식약처에서 네. 그 이 카페인을 관리하면서 예,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주요 식품에 그 평균적으로 얼마나 그 카페인이 들어있나 이거를 네. 발표를 한 건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커피 전문점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네. 그러니까 400ml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32g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문점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대략 130mg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또 어떤 데는 150mg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커피 3잔을 마시면 450ml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커피 전문 커피는 하루 2잔만 마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커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에너지 음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기에도 에너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에너지 드링크 음료에는 평균적으로 250cc 그 캔에 80mg이 들어있다. 네. 이거 아까 이제 그 어린이나 청소년은 150ml. 예, 그러니까 60kg인 청소년이 150ml거든요. 그럼 이제 2캔 먹으면 넘어가는 거네요. 그래요. 네.
예, 예. 근데 거기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커피 우유 음. 여기에도 한 47mg, 그러니까 50ml 정도가 아. 들어있고요. 네. 초콜릿은 당연히 이제 거기도 한 20mg 내외, 18m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 좋아하는 콜라, 콜라에도 이제 한 캔에 27m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별히 또 고카페인 음료라고도 규정하는. 네, 그래서 이제 있다고. 거기 네. 규정에 보면은 1cc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다. 아. 이렇게 해서 좀 더 주의를 이제 하고 문구를 달게 네. 시약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와 카페인 중독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식약처에서 카페인 최대 1일 네. 섭취 권고량 네. 이런 걸 정해놓은 만큼 많이 안 마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임닥터가 강조했듯이 네. 어린이 청소년은 웬만하면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그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서 네. 네, 매일 또 여러 잔을 마시는 것, 또 여러 캔을 마시는 거는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음료 네. 관련해서 네, 살펴보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죠. 다음 시간은 이온 음료 편입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